네, 쌍꺼튜브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자, 5월 14일자 상한가 갔었던 종목들과 더불어서 한 20%대가량 이상 올라갔었던 종목들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난 13일장은 아주 뭐 반가운 소식들이 좀 들려왔었는데요. 국내에 있는 대기업 삼성과 현대 쪽에서 미래 사업에 대한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또 선점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이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역시나 이제 그 코로나 관련돼 있었던 연관 종목들이 좀 많았었고요. 뭐 매드팩토 하나 빼고는 대부분 또 연관되는 종목이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국동 되겠습니다. 자, 국동 미국에 한 대략 700억 원 조금 안 되는 금액 수준의 코로나19 치료용 의료용 코로나19 의료용 의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호복 수출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국동이라는 종목 자체는 사실은 그 뭐 니트나 의류를 뭐 주로 사업을 한다, 뭐 이런 것들 한다라고 하는데 국내에 있는 그 매출은 거의 수출이 뭐 거의 90%에 또 가까운 그런 업체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방호복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게 됨에 따라서 어떤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오늘자에 뭐 그런 이슈가 나왔었고 뉴스도 엄청나게 또 쏟아지고 게다가 이제 뭐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좀 모습이었습니다. 뭐 1차로 그다음에 뭐 2차로 총 얼마 규모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31%.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단키트 관련되는 종목들이 원래 매출액이 없다가 최근에 매출액이 수십억 수백억 원대까지 나는 기업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은 퍼센테이지로 놓고 따지면은 막 1000%에다가 뭐 10,000%까지 가는 기업도 있어요. 매출액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매출액에 대한 증가 규모는 국동이 원래 하고 있었던 사업 부분에 대비해서는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이걸 또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라는 점인데 현재는 수급에 대한 위치 자체가 2018년도 고가라는 수준까지는 한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0원대에서부터 4,300원대 정도까지를 고점 자리로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상가 잔량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급박하게 돌아가긴 했습니다만은 상가 잔량이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니에요. 국동의 유동주식수 시장에서 풀릴 수 있는 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인데요. 유동주식수가 2,600만 주인 것에 감안했을 때 4,700만 주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손바뀜이 이루어졌었고요. 앞쪽에 있었던 물량들을 싹 다 잡아들였었기 때문에 주인이 좀 바뀌었다. 시간 외에서도 역시나 탄탄하게 좀 받쳐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내일까지도 추가 상승 탄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만 원대까지는 그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매출액이 뭐 10배, 20배가량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많이 가봐야 서너 배 갔거든요. 근데 국동이가 전체 매출 대비해서 20%, 30% 정도가량의 매출액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상한가 정도까지 갈 만한 이슈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미국에 수출했으니까 유럽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4,300원대에서부터 뭐 4,500원대까지 좀 더 오버슈팅은 볼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동이 원래 그렇게 힘이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원래 양봉 한번 뿜어주고 나서 밀고 올라간 자리가 있긴 있는데 거기서부터 차익실현성 물량들이 줄줄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등락을 많이 준 종목일수록 사실은 이 고가를 뚫어낼 때 가뿐하게 뚫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한 번 더 상승 기대를 해보시고 가시되 뭐 목표가 부근대 예상하는 목표가 매물대 부근대 도달하게 되면은 한번 걷어놓고 나서 다시금 차후에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동아기업 되겠습니다. 동아기업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삼진 L&D랑 같이 보고 코스모 신소재 요거랑 또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동아기업, 삼진 L&D, 코스모 신소재 즉 이재용 과 그 다음에 이제 정의선 부회장
뭐 이제 저 존칭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미래 사업에 관련돼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 소식에 따라서 2차 전지 테마주들이 좀 올라가 줬어요. 특히 이제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 부품 기업으로서 상당히 매출도 연관성이 좀 깊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유동주 수가 많은 기업이 아니에요. 한 290만 주 정도 가량인데 오늘 120만 주인데 동화기업의 어떤 그 종목 사이즈가 그렇게 작진 않거든요. 매출액도 7천억짜리 기업이에요. 근데 시총이 3,300억 원이니까 매력은 있죠. 그쵸? 매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화가 됐을 때 저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상단부에서 23,000원대 구간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의할 점 한 가지. 이게 한번 트랙션성 물량 나오다 보면 쏟아져 버립니다. 야금야금 내려가는데 기관 쪽에서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보험 쪽에서 2, 3거래일 사이에 좀 사들였던 게 좀 냄새가 나죠. 예, 올라가니까 팔기는 파는데 언젠가는 또 이제 투신권 쪽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차익 실현성 물량들을 좀 내놓을 수는 있겠죠. 게다가 시간 외에서까지도 마이너스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한번 차익 실현성 물량이 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시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평균 거래량 한 30만 주 이상짜리 기업들은 공략을 좀 하셔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고 하지, 안 그러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화기업은 추가적인 탄력을 좀 더 볼 수는 있대. 뭐 한 23,000 라인 구간대에서.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실무 협약이라든지 뭐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의. 그 논의 한 방에 상한가 갈 정도면은 세긴 세지만 그 기대감들이 선방될 수 있을 만한 주가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좀 가 있죠. 그래서 추가 상승은 좀 볼 수는 있겠고요. 다만 차후에, 그러니까 차후에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진 L&D도 앞쪽 매물라인대가 굉장히 좀 두텁죠. 그래서 2,600원대 목표가 삼아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추세에 대한 라인 구간대를 보신다라 하게 되면 사실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움직여줄 종목이에요. 등락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평선 밀집 구간대 뻗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눌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요 패턴 보시면 됩니다. 요 패턴. 자, 이 패턴. 예. 한번 뿜어내주고 다시금 한번 올라가는 자리, 뭐 그런 자리, 요 자리, 요 패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에 행여나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쳐버리세요. 다 치고, 지금은 매출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아니라 연속성이 붙을 가능성은 조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섰던 종목이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간에 이슈가 없었으니까 2차 전지가. 그쵸? 2차 전지가 이슈가 없었으니까 뭔가 모멘텀을 찾고 있던 와중에 하나 걸려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좀 충분했다라고 봅니다. 거래량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관돼서 동화기업, 삼진 L&D, 코스모 신소재는 앞쪽에서 보유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내일 시가 이상 구간대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되, 재료 자체는 살아있는 거니까 뭐 한 달 뒤쯤 해서 다시 한번 더 공략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는 태반 주사제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글쎄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항바이러스 효과. 예, 항바이러스 효과. 여기 뭐 광고들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는 게 코로나19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코로나19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게 뭐 치료가 있다라는 건지 뭐 증상이 완화된다라는 건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임상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치료제일 것 같으면 임상을 들어가는 것이고, 그쵸? 예, 그래서 항바이러스 효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 효과를 연구한 결과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허가를 받은 뭐 유일한 뭐 제품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임상을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정확한 데이터나 통계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단순한 어떤 실험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조금 없는 것이 조금은 아쉽고요.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쉽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점들에 따라서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는 딱 굳건히 재워버렸어요. 상한가 잔량 수준 괜찮네요. 시간에서도 괜찮고 기업 자체는 좋아요. 웰빙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주수 대비해서 거래량은 그렇게 뭐 많은 편은 거래량은 좀 많이 발생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주봉 차트상에서는 지금 어쨌거나 그 상장 시에 대한 어떤 가격 13,000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탄력 자리 한번 보시고요. 상장됐을 때 물려있던 물량들이 좀 튀어나오면서 내일자는 윗꼬리가 달린 양봉 캔들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매물대입니다. 지금 자리가 매물대라서 상당히 좀 두터운 매물대예요. 오히려 11,000원대에서부터 9,000원대까지는 매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올 수 있었던 장대 양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리에서 상단부 매물 저항대 자리, 이 자리 그 목표가 일단 삼아 보시고 돌파를 하게 되면 괜찮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치료제가 아닌 이상 항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정도까지에 대한 어떤 검증은 뭐 여러 제품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어쨌거나 치료제에 가까운 부분이니까 시장에서 후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나 모멘텀은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매드 팩터 되겠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따라서 뭐 상승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글쎄요, 뭐 이렇게까지 갈만한 수급일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좀 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동주익수가 440만 주인 것을 감안했을 때 200만 주 정도 가량이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종목의 끝자락은 저렇게 급등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급등세로 마무리가 되니까요.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들은 차분을 하시고 빠져나온 전략이 좋고, 특히 어림수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5만원짜리 돌파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이런 데선 탄력이 자꾸 떨어져요. 중장기적으로 볼 것도 없고요. 무상증자에 따라서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가치가 변하는 건 없고, 종이 쪼가리 자료만 이제 장부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뭔가 매출과 관련되는 이슈나 모멘텀, 테마, 재료, 이슈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에 따라서 탄력 보여주기는 어렵고요. 뭐 기존에 물렸던 분들이나 아니면 무상증자 이런 거 뉴스 내보내면서 뭐 끌고 올라가는 건데 싹 다 매도 한번 치시는 쪽으로 방향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BM넷입니다. 자, YBM넷 우리 이태원에서 지랄병 났던 사람들 덕분에 또 교육주가 또 올라갔는데요. 뭐 코로나가 재확진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확진자 수가 워낙에 통제는 잘 되고 있어서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숨어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내서 빨리 다 색출을 해내가지고 격리를 시켜야지만 더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그건 시간 문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되는 종목들은 YBM넷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요 9,000원, 500원에서부터 만원대까지는 다시금 도전 한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슈가 죽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첫 번째 이 파동보다는 작을 거예요. 두 번째 파동은. 이슈가 자꾸 재탕이 되고 우리가 계약을 앞뒀던 상황에서 계약할 거다 이래버리니까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랬던 상황 속에서 다시금 또 이제 터지니까 이슈가 되는데 이게 만성이 되다 보면은 이게 탄력이 점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YBM넷은 온라인 교육주죠. 온라인 교육주, 온라인 테마, 온라인 교육 테마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YBM넷이 가장 대장은 맞고요. 이 대장 축에 속하는 이 종목도 이런 식으로 등락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그리고 위에서 물렸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늘이 점주해준 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전 자리 구간대에서 욕심내지 말고 빠져나온 쪽으로 방향 한번 잡아 보십시오. 물려는 사람들 매 한 가지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욕심내지 말고 약수익 구간대나 본전 매도 자리 구간대에서 처분하고 나오는 쪽으로 방향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4일자 상한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드렸고요. 뭐 코로나 관련돼서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와 관련되는 이슈 모멘텀들 일부 극히 일부 교육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뭐 여전히 80% 90% 이상가량은
범코로나 관련돼 있는 연관성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종목들을 선별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요. 이 점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거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대박 나십시오. 고맙습니다.